간부들을 100명을 죽였다. 핵실험 3번 했고요. 미사일 발사를 48차례를 했어요. 3조 원 이상이 되는 거죠. 300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가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핵미사일인가? 원래는 땅바닥에 앉아서 소랭이에다 이렇게 넣고 팔던 거를 매대를 만들었어요. 북한 시장의 활성화가 곧 김정은의 재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북한 지도부 세력과 국면한 생존 투쟁이 아마 벌어질 것이다. 또 그 속에서 탈북자들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악순환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되는 전략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어느덧 지금 벌써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에요. 세월 빨라요. 진짜 예. 너무 빠른데 지금 이맘때쯤이면 뭐 저를 비롯한 아주 주부님들이 고민이 참 많으십니다. 그렇죠. 1년 반찬. 이거 하나면 충분한데. 김치. 네. 김장철이에요. 저희 집은 했거든요. 제가 워낙 김장을 잘해서 몇 가지 담을 줄 알아요? 정말 맛있게 됐어요. 아니 몇 가지 담을 줄 알아요? 김장김치, 네. 배추김치, 저게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배추김치, 열무김치, 김치 이름도 모르는? 소금김치, 다 김치예요. 열무김치, 깍두기, 보쌈김치도 했어요. 제가 했어요. 옛날에 수락가래 있었잖아요. 수락관에 있어서. 해장할 때. 이제 그거 다 까먹었을 텐데. 아니 근데 김치도 이게 지역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내가 차이가 좀 있죠. 저는 제일 기억으로 맛있는 김치는 서울 김치입니다. 왜요? 그래요? 아니 서울 매니아거든요. 서울 되게 좋아해. 서울 매니아인데 서울말도 좋아하고. 예. 아니 서울이 김치가 일단 시원해. 시원하죠. 깔끔하죠. 서울은 새우젓 써. 새우젓 넣죠, 새우젓. 그게 되게 시원해 그게. 맞아요. 아 혹시 기가 많으니까 또. 서울에서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만기 씨의 꿈이 다시 태어나서 서울 여자랑 결혼하는 거래요. 아니 서울이 부드럽잖아. 자,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곧 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만갑에서 정말 알차고 의미 있게 지금 잘 준비 중이거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매주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세요. 북한 최신 유행으로 알아보는 김정은 정권 5주년. 벌써 5주년. 네,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지 벌써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북한 김정은 정권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세세면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북한 빙두 밀매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최순철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빙두라고 하는 마약이에요. 그게 마약이라면 북한에선 무기징역 아니면 총살이에요. 저는 여기에 와서 하고 싶은 건 개그맨 하고 싶어요. 개그맨. 개그맨. 속초 은혜는 놈이 북한에서 빙두 갖고 왔잖아. 아침 먹고 왔네? 아침 먹고 왔네? 아니 개그맨이 꿈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네, 포기 안 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귀여워.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주로 코미디나 뭐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서 따라 해보기도 하고. 최순철 씨, 네,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여인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 같은 저희가 어머님을 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 미녀들 중에 이런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좋아요? 드는 스타일 있잖아. 여기 아라 씨예요, 신은아 씨예요. 우나 누나 같은 그럼 어머니가 음악 스타일 있어요? 그럼 순철 씨,
은하 씨가 어머니 스타일인 거예요? 네. 미인이시네. 어머니가 활 나가셨네요. 저희 어머니가 잘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누나가 참 진짜로 잘생겼지. 최은철 씨 어머니가 동네에서 잘생겼다는 거 소문이 쫙쫙 나 있었을 정도예요? 네, 키는 좀 작으신데 네. 얼굴은 진짜 예쁘세요. 은하 씨를 보면 진짜 저 정도 엄마가 네. 짝사랑이야? 네? 짝사랑. 짝사랑? 아니 그냥 팬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최은철 씨의 묘한 매력으로 지금 뭔가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김영준 씨가 봐도 지금 이게 뭐지 싶어요. 아이고 되게 막 집중하게 되고. 맞아 빨려 들어.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김정은 정권 5주년 얘기에 앞서서 새로운 탈북 미녀가 등장합니다. 네, 오늘 찾아주신 탈북 미녀는요.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겪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남한에 오신 지 11개월 된 남한 새내기 11개월 차 우리 장미향이 폴폴 나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왔습니다. 장미향 씨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미인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야, 나만이 멋있다요. 별 천지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11개월 된 장미양입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 엉뚱하다, 뭐 4차원이다, 뭐 별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별난 게 아니고 나만이 더 별난 게 아닐까요? 남들은 이해 못하는 저의 정착기 이만갑에서 속 시원히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유. 너무 귀여워요. 말도 너무 잘하시고 몇 이쁘네요. 살이에요? 21살. 이거 환영해요. 좋아하는데 우리. 11개월, 11달 지금 되셨어요. 이제 올 여름에 에어컨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에? 없었어요. 엄청 더웠잖아요. 없는 대로 살았어요. 그 더워서 어떻게 견뎠어요? 참았죠.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아니 선풍기도 없었어요? 선풍기는? 문 열어놓고. 선풍기는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생겼어요. 여름치랑. 올겨울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냥 더위 이겨낸 것처럼 잘 참아가고 있어요. 정답이네. 정답이야. 제 생각에 이렇게 두 분이 최순철 씨랑 장미향 씨랑 두 분이 개그 코너 하나 짜주면 어떨까요? 신철 씨도 여름에 에어컨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쓰셨어요? 2개 틀어놓고. 무슨 잘난 척이야, 이게. 이게 무슨 잘난 척이에요, 지금. 목소리가 아니 집이 얼마나 큰데 에어컨을 2개 켜놓고 살아요. 그 하나 트니까 그냥 뭐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2개 틀어놓고 그냥. 두 개나 있다. 대박이십니다. 하나는 에어컨을 하나 선풍기예요. 맞아. 그게 정상이에요. 엄청 시원해. 에어컨 두 개 있다고. 와 세상에 아 옛날에 약간 허무 개그 시리즈 보는 것 같아. 느낌이. 덜렁이 심. 네, 이거 내가 보통이 아닌데. 두 개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 고다수. 아니 지금 정신 차려 바짝 안 차리고 바짝 차려야 방송 됩니다. 못 하겠다. 네, 지금 약간 지금 저도 리듬이 깨졌어요. 자, 장미향 씨. 아까 소개하다 보니까 장미향 씨가 나는 좀 별나다, 4차원이다 사람들이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들어요. 듣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아주 어떨 때 좀 별나다는 얘기를 많이 그러게. 들어요. 저 친구들이랑 도 갔었거든요. 네네. 갔는데 이 천정에다 매달아 놓은 배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이제 타러 갔는데 공포증이 많아가지고 이제 무서운 기구를 못 타거든요. 네. 못 타는데 이제 올려다 보니까 되게 막 웃으면서 사람들이 타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것만큼은 안 무섭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탔어요. 예. 그것도 끝에 탄 게 아니고 제일 가운데 탔는데 한 2번 정도 올라가니까 막
막 내려갈 때는 막 눈앞이 아찔하고 막 손이 막 떨리고 식은땀이 막 맞아, 맞아. 나고 막 배 간지럽고. 내 심장은 위에 있고 몸은 밑에 내려. 네, 숨이 막 이렇게 꺽꺽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워달라고 소리쳤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고워가지고 제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나 봐요. 안 세워주더라고요. 들려도 안 세워줘요. 그게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그러면 저기 남한 11개월 차면은 어쨌든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 네.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게 어떤 거였던 거예요? 야, 뭐 뭐니 뭐니 해도 첫째도 둘째도 라면이죠. 라면이요? 네. 어떤 라면? 제가 한국 와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원에서 라면을 먹어봤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김치학 라면을 먹었는데 근데 맛이 어땠어요? 너무 맛있었죠. 이제 하나원에서 주는 돈을 못 와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말마다 언니들이랑 같이 라면 파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사회에 지금 나와서 지금 입주를 했잖아요, 집에. 네. 거기서도 지금 라면을 먹어요? 이제 을 계속 먹었었는데 이제는 라면 종류를 바꿨어요. 뭘로요? 그거 엄청 매운데? 근데 그거 먹으면 막 속 아프고 막 화장실 가고 막 힘들어서 막 그런 건 있는데 먹을 때만은 되게 좋아요. 그러면 라면만 먹고 한 달 버틸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아니 지금 소문에 듣자니까 관상을 잘 보신다고. 진짜로? 관상. 네, 이렇게 인상 한번 보면 봐보세요. 인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좀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은혜 씨는 느낌이 어때요? 은혜 언니는 진짜 이뻐요. 네. 아니 관상을 봐달라고. 관상을. 진짜 이쁜데 진짜 못되게 생겼어요. 악역 엄청 좋아요. 정치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이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너 참 못됐다 이 말 들어봤어요. 와, 사이다. 못되게 생겼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속 시원하게 하는구나. 못되게 생겼다고요? 속 시원하게 하네. 네. 정말 잘 보시네요. 근데 언니 정말 못되게 생겼다는 말이 못생기고 뭐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되게 못되게 생긴 여자 여기서 좀 말하면 차도녀 같은 까도녀 같은. 아니 그러니까 깍쟁이 같은 스타일. 우리도 그런데 저는 항상 너무 착하게 생겼단 말만 듣다가 그래서 맨날 연기했거든요, 착한 척. 근데 미양 정말 씨는 아시네요. 예. 정말 못된 게 뭔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희석 오빠는 네. 집에서 볼 때는 되게 막 어리무던하게 막 이제 인성이랑 엄청 좋게 생겼는데 그래? 직접 보니까 좀 버들치처럼. 미꾸라지. 양말바가 되게 이렇게 딱 지면은 쫄쫄 빠지게 생겼다. 어제도 잡히지 않게 생겼다 그 무슨 의미야 말이에요. 그게? 약간 뺀질이 버들리처럼 생겼다는 거지. 아니 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 들었던 우리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저 어떻게 돈 좀 벌 것 같아? 봤어요, 네. 너 봤어? 집에서 봤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어떤 돈 좀 벌 것 같아? 돈이요? 응.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저는 언제 결혼할 것 같아요? 몇 살이세요? 제가 올해 29살이에요. 맞아 많았어. 아니, 저 얼굴 보면서 얼굴 안 봐. 장담은 못 하겠는데 언젠가는 50대 전에 가요. 22년 기다려. 이거 몰래 카메라예요? 짱구하는 것 같아, 미리. 미리 대본대로. 백분한 데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가연을 아니 약간 올챙이 국수 같아요. 이렇게 뭔가 툭툭 대화가 끊어지고 저 아메리카노? 네. 아니 어디 좀 독특한 동생들이 나왔네요. 네. 아니, 진짜 실감나요. 북한 사람들이랑 실감나고 그다음에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너 얼마나 진솔한가요? 저 장미양 씨처럼 당당한 사람도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기 입장 얘기 솔직하게 잘 해주세요. 네. 엉뚱발랄 새내기 우리 21살 장미양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북한
최신 유행으로 알아보는 김정은 정권 5주년. 오늘은요, 남한 새내기 6개월 차 우리 최송juk 씨를 비롯해서 김정은 정권을 겪고 오신 탈북 미남 미녀분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 5년 차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김정은 정권 5주년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0명) 51차례 45만 4천 명 63명. 제일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100명. 100명은 뭐가 100명일까요? 100명 처형한 거 아니에요? 수청? 100명이나 수청.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요. 많이 김정일 죽였어. 때, 김일성 때 뭐 이럴 때는 막 4만 명씩 죽였어요. 몇만 명씩. 아, 그럼 좀 덜 죽였다. 저는 2인자나 어떤 군부의 어떤 간부들을 죽인 죽인 숫자다. 숫자. 강철원 대표님.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위 충으로 속하는 이제 고위 간부들을 1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고위층은 중간급, 하급급까지 포함하면 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최고위급만 이제 한 1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뭐 3대 세수 김씨 왕조라 보니까 김정일도 이제 권력을 아들에게 주려다 보니까 자기하고 있었던 이제 권신들이 꽤 많은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 같은 사람들은 보위부를 장악을 했었고 또 뭐 당 조직부의 뭐 이재강 부부장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고위층에 있으면서 상당한 파워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그 국가안전보위부의 그 류경 같은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보위부를 줘야 되는데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네.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들의 권력을 주기 전까지 이제 그런 숙청이었고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2012년부터 이제 장성택 씨를 처형하면서 그때 막 무리를 막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그 장성택 처형을 기점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의 고위층이 죽었고 이제 하급까지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한 수천 명 이상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은 고위 관리를 죽인.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때에는 그러니까 뭐 중간 하급들을 많이 죽였지 고위층 그렇게 많이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이제 고위 간부들을 막 죽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이 고위층 사회가 상당히 이제 좀 혼란기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네. 저렇게 100명이 죽으면 네. 그 100명에 따른 가족들까지도 거의 다 추방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장성택을 처형할 때 그 장성택이 꾸렸던 노동당 행정부 부부장급만 11명이 있는데 이 11명 가운데 9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9명의 가족들을 다 수용소 보냈죠. 그리고 그 행정부의 뭐 지도원급, 부원급 해가지고 한 수백 명이 또 수용소로 다 갔습니다. 자, 이번에 또 네, 이번에는요, 51차례. 뭘 51차례 했을까요? 51차례는 아무래도 그거겠죠. 핵실험이나 똑똑해. 우리 이제 남한의 어떤 이제 무력 도발. 성대현 씨가 네, 공부를 좀 많이 했네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자, 정답은 뭡니까? 네. 북한에서 핵실험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핵실험 3번 했고요. 미사일 발사를 48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합하게 되면 51번을 했는데 실제 이걸 우리가 돈으로 그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은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3조 원 이상이 되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먹을 식량이 지금 날아가는 건데 실제 고난의 행군 지나고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살만했다라고 하지만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해서 주민들을 더 착취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아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즉 김정은 체제는 북한 주민들을 잡고 있다. 잡아먹는다 사실은. 예. 이렇게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3조가 더 들죠. 왜냐면 핵실험하려면 벙커 만들고 그 미사일 연구하고 하려면 3조 원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인건비가 없으니까 순수 이제 재료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들어가는 것이지. 인건비 뺀 거지. 아마 이제 한국식으로 인건비 계산하게 뺀 거야. 야, 너무 웃긴다. 인건비가 인건비 뺀 거야. 인건비 뺀 거지. 인건비. 재료만. 아 이게 연인원으로 야, 계산하면 인건비가 그러네. 엄청난 건데 재료값만 들어가네.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3조면 엄청난 거죠. 연인원 인건비를 제하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 생각을 못했네. 그 생각을 하나도 해본 적이 우리는 없네. 제일 비싼 게 인건비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대 한 120만 있잖아요. 예. 근데 인민군 장교급의 월급이 5천 원밖에 안 돼요. 5천 원. 5천 원이 1달러도 안 됩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인민군 장교 중대장급의 월급을 1달러도 안 주는 월급 가지고 써먹고 있으니까
거의 뭐 임금 착취를 하는 그렇죠. 거죠. 노동 착취지. 근데 그 월급을 받아도 그 당원이면 당비를 내고 동맹원이면 동맹비를 내고 아, 또 낼 게 있어요? 예, 충성 자금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잘라가지고 내야 뭐 돼. 그것도 돈을 그러니까 뒤에서 쥐어짜는 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쁜 선배들이 100원 1,000원 주고, 주면서 어. 1,000원 주면서 10,000원 거실러 오라는 진짜 그 생각 들어요. 인민군이 있으면 와. 이렇게 쥐어짜는 거네. 맞아요. 한 방울까지.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또 뭔가를 그 지원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라.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내라. 이러고 그 사람들 안 먹이고. 네. 아무튼 우리가 방송이 지금 나가는 이 순간에 또 뭔가 연습하고 미사일 쏘고 해서 아마 이 숫자가 또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45만 4천 명. 뭘까요? 진짜 많다. 요거는 저기 그거 아닐까요? 북한 5년 동안 북한 바깥으로 다 나간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한국 45만 명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저기 아닌 것 같고. 45만 명이면 예를 들자면 양천구가 진짜 사람 많이 살거든요. 50만 정도 되는 건데. 너무 심한. 진짜 많이 살아요. 저게 45만 명이도 수해 입었던 사람들 아닌가? 굶었던 사람. 아니 5년 동안 45만 명이면 북한에서 죽은 사람. 자, 답은 아, 뭘까요? 뭐야.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이제 45만 4천 명은 이제 수해로 이제 당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망자가 한 500에서 1,000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수재민. 특히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이제 두만강 홍수. 여기에 이제 한 400여 채의 민가가 쓸려내려갖고 한 1,000명 이상이 죽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평양시 중구역 평촌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거의 입주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붕괴돼 버렸어요. 부실공사네. 네, 붕괴돼 가지고 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또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각종 공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벌리고 있는데 이게 안전 시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사고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 집계가 안 되는 거죠. 네. 다음은 63명. 63명. 63명은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북한 내에 있는 고위 간부의 탈북. 야, 63명은 모르겠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탈북한 이제 최고위층 또 맞췄어. 또 맞췄어. 봤지? 너 시험 봤지? 엘리트라고 하면 되는 예, 거예요. 예, 과거에 이제 그 아버지 시대하고 다른 거는 네. 이제 올 수 없는 특권 계층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총국, 뭐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특히 이제 그 39호실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김정은의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이제 소위 집사 같은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온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3명인가 왔습니다. 그것도 올 때마다 수백만 불씩 뜯어가지고 왔어요. 수백만 불씩 뜯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이중 삼중으로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 김씨 정권의 그 이제 비밀 비자금 누투가 다 이제 드러나게 돼가지고 네. 점점 이제 힘들어지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청 고위급 간부, 또 대사의 영사, 뭐 고위급 간부 이런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계기가 된 게 그 장성택 씨를 처형을 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확 몰렸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장성택파는 다 죽었고요. 해외 나가 있던 장성택 간부들이 다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계기로 돼가지고 조그만 문제가 생길 경우에 북한으로 송환되게 되면 과거보다 엄청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사신 고사총을 걸어놓고 이 간부들을 막 무자비하게 쏴 죽이니까 흔적도 안 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혀가는 간부들이 더 이상 북한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탈북을 하는데 이제는 가족까지 다 데리고 이제 탈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우리 탈북 민원을 묻고 싶은 게 이게 어디 양쪽의 정권에 살았었잖아요. 네. 김정은 때하고 김정일 때하고. 이게 두 정권의 어떤 좀 다른 면모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한 가지 보는 거는 김정일 때 사람 많이 죽였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질 않고 간접적으로 그렇지. 다 이렇게 해서 죽였는데 김정은 때는 지금은 직접 나서서 자기가 맞아. 직접 지시를 해서 죽이고 하니까 좀 그게 차이가 그만큼 많습니다. 자기가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생각을 하고 죽였던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은 좀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시대 세 시대를 다 살고 왔어요. 네, 그런데 김일성일 때는 진짜 인민의 어버이, 뭐 위대한 태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정일 때 수많은 사람들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사람들을 죽이니까 야 이게 다른 나라는 정말 잘 살고 하는데 왜 우리 이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굶겨 죽였냐 이런 데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딱 올라서기 직전에 뭐라고 했는가? 나는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법 정치를 하겠다 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밀수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다 죽어야 돼요. 일단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서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한 게 화폐개헌이에요. 화폐개혁이라고 했거든요. 화폐개혁을 하면서 서민들을 몽땅 돈 없이 만들었어요. 빈수목으로 딱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 집권했어요.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들, 진짜 제일 그런 사람들도 수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야 이게 아니구나. 너무 젊었으니까 생각이 작구나. 모든 것을 이렇게 길게 좀 이렇게 생각하며 가야 되겠는데 자기 눈에 거슬리면 무자비했어요. 맞아. 그리고 법으로 정치한다? 법으로 정치하면은 그 나라에서 살 사람이 누구 있어요? 국가에서 내주는 게 없는데 다 법을 어겨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엎어놓고 생각하면 그거예요. 난 그래서 솔직히 탈북했어요. 예. 네. 장미영 씨는 어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을 싫어해요? 우리 좀 20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는 김정은 정치가 들어서서부터 이제 군복무도 13년제 군복무로 바뀌고 13년? 네. 늘어난 거예요? 또 바뀌었어? 네,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남자가 13년이고 여자가 10년 복무. 우와, 대박. 3년씩 다 늘고 뭐 바지 단속, 치마 단속, 뭐 불순 독화물, 뭐 단속이란 단속은 초상이장 단속까지 더 심해졌으니까 이제 막 이런 새 세대들이 살기는 버는 거는 많잖아요. 이제 뭐 영화도 다른 나라 영화도 많이 보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더 압박되고 하니까 이제 싫어하죠. 이제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예. 탈북할 기회를 더 많이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는요, 북한의 유행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만가 대표인 우리 신은아, 김아라 씨가 준비했습니다. 알아야. 니 들었니? 뭐? 옆집 성인의 평양으로 이사 갔단다. 송이 양강도 출신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어떻게 평양으로 이사 갔어? 요즘 집 없는 평양 사람들이 시민증을 판단다. 근데 송이네는 만불이나 주고 사갔대. 어머나, 그러면 우리 송이 이제는 전철도 탈 수 있고 그러면 전기도 빵빵 쓸 수 있고 그렇지. 백화점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야, 송이 출세했다, 야. 그래. 그래서 요즘 우리 인민반장이 송이네를 만불 평양 시민이라고 부르더라. 만불 평양 시민? 어. 어떡하니? 나는 먹고 죽을 일불도 없다, 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유행하는 평양 만불 시민증. 잘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신은아, 김아라의 유행어 나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두 분의 어떤 이 꽁트거리를 살짝 봤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평양 시민증까지 일단 돈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만불을. 굳이 평양에 살면 어떤 것들이 좋기에 돈을 내고까지 평양 시민권을 사려고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11년 동안 살 때까지만 해도 네.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이제 수용소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평양에 한번 가려고 해보니까 여행증을 떼는데 그 당시에 돈으로 4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400원을. 그러니까 제 월급이 100원이었었는데 아이고. 400원을 내야 이제 평양 여행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 여행증은 이제 빨간 줄이 딱 쳐져 있어요. 승인번호. 그러니까 특별 번호가 이제 내려와야 이제 여행증이 나오는 것인데 평양에 있는 그 안전번호 보위부에서 이 사람이 평양에 올 수 있는 거를 확인해 줘야 평양 여행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평양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외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이제 그런 상태이죠. 네. 아니 그냥 산으로 걸어서 그냥 평양 들어가면 되지. 뭐 근데 이제 평양이라는 게 완전 봉쇄가 돼 있다 보니까 요새보다 요새. 뭐 철조망 친해져 있어요? 평양시를 지키는 인민보안성이 특별 부대가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역점마다 군인들이 다 서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이고 들어가죠. 나라가 두 개네. 아니, 그러니까 평양이 크잖아요. 이게 암사동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증 없이 평양에 들어가려면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니, 만약에 서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서울 예를 들어 서울을 갔다 그러면 대모를 외곽에서 이민 무력부 우리 군인들 지키고 있고 거기 들어가려면 일일이 다 통행증을 다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거죠. KTX도 다 씌워야 되고 그렇죠, 예. 버스 다 씌워야 되고 예. 일반 고속도로 다 씌워야 되고 그렇죠. 나는 내가 답답할 것 같아. 막 누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면. 아니 일단 말투가 틀릴 거 아니야. 말투 함경도 사람이 평양도 오면 말이 틀려서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평양에서
함경도 말씀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무조건 또 때려요 또 이렇게. 네, 그리고 어떻게 단속하는가 보안원들을 딱 보다가 사람들이 길을 가는 거 보고 발 높이를 보고 단속해요. 평양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스팔트를 걸었기 때문에 발 높이를 약하게 이렇게 높이 안 기대요. 근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발 높이가 낮아지고 말도 안 돼. 진짜로요?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걸어요, 편하게. 그런데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에이, 지금 안 돼. 무슨. 아니 진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돌도 있고 흙도 있으니까 피해갈 때 그래서 맨날 이렇게 걷다 보니 아니, 그렇지. 이렇게 걷는 거야. 우리 이렇게 높이 태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끌듯이. 살살 이렇게 걸듯이 끌고 걸어가네. 끌듯이 걸어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번 단속당했대. 봉원 형님 한번 걸어보시죠. 우리 걸음이 유명한데. 이렇게 걸지, 이렇게 반. 이분은 평양이에요 어디? 아니, 그러니까 지방이에요. 지방이네. 지방에서 자란 애들은요 무릎이 안 까진 애들이 없어요. 왜요? 다 돌멩이들이 있어가지고 걸어가다 아당아당 근데 싹 다 넘어져가지고 나 여기 평양에서 자란 애들은요 무릎이 까진 애들이 없어요. 깎아줬어요. 지금 보니까 진짜 있어요. 다 흉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네. 그렇게 어디서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길로 가다가도 이제 돌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쭉 넘어지고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막 넘어지고. 날아가는 거. 호기 씨도 다 넘어진 수가 자전거 많아요. 타다가 넘어졌는데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북한은 도로가 없잖아요. 그럼 다 흙도로니까 넘어지면 그냥 돌멩이한테 이게 다 향토가 난 거예요. 아라 씨도 많네.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에는 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넘어지면 돌에 항상 넘어져가지고. 그렇죠. 아, 아니 저희 신랑이 그래서 연애할 때잖아요. 제가 이 흉터 때문에 치마를 잘 안 입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치마 입고 뭐 흉터 보고 학교 다닐 때 꼼 좀 씹었나 봐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고. 아니 평양 사람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평양으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게 되면 누구나 다 서울 살고 싶어해요. 네. 평양에서 살아보면 한이 진짜요. 그래서 경쟁률 지어라요. 제비뽑기예요. 아, 서울 사는 것도? 네, 저 제비뽑기에 살고 아니 있어요. 그건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사실 북한에서 평양 한 번 못 가봤거든요.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한이 맺혔어요. 서울에 수도 평양에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국 딱 왔는데 서울에 살아야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강연 다니면 저 서울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반응이 되게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나 서울 산다고요. 너무 이뻐 그냥 그러면 미양 씨도 혹시 이렇게 집 뭐 뽑기 네, 할 때 했어요. 서울 신청하려니까 서울에 집이 8개밖에 없대요. 맞아요. 근데 우리 기수가 인원이 100명 넘었거든요. 근데 100명인데 8명밖에 서울을 못 받으면 제가 표 뽑기에 또 떨어지면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저를 부천을 선택했어요. 부천은 제비뽑기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부천도 서울 주변에 있는 가까워. 위성도시. 지역이라고 부천은 집이 또 2개밖에 더 와, 더 치열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예. 다행히 당첨이 돼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서울에 올 때 그 통행증 가지고 왔어요?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도 서울로 못 오죠. 그럼요. 아니에요. 우리 동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따 방송 끝나고 나가면 다 보안원이 서 있어요. 그 증 없으면 여기는 보안원이 없어요. 북한에서 이걸 평양 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네. 지역 간 평양과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맞아. 평양은 보면 거의 뭐 수도나 전기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지방은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평양에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개 중에 한 사람은 평양 사람인데 군복무를 하면서 지방 여자랑 결혼해서 지방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지방 여자랑 결혼해서 안 된다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1만 불을 벌어서 평양에 들어가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우리 무작정 상경이랑 똑같네 옛날에. 저희 친구가 이제 그 우리 양강도 해산에서 살다가 이제 평양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살게 됐냐면 평양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요. 일단 그 평양 그 주변에다가 이제 집을 사놓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김정일이나 이제 김정은이 그 백돌 맞으면서 특혜가 생기거든요. 아, 이 지역 그거를 시민권 주자 이런 특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를 딱 생각해놨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게 됐어요. 북한에서 지금은 시장이 생기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수한 그 하나의 북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북한 평양 시민한테는 우리가 전기도 주고 쌀도 주고 하기 때문에 대신 수령에게 충성하고 그러니까 번복이를 보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장사하지 말아라. 근데 북한이라는 건 시장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정말 살긴 살아야 되는데
평양 시민증을 하나의 비상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에 올라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10,000불 또 최고 10만 불까지 주고 자기 시민증을 파는 거죠. 이렇게 시민권을 10,000불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10,000불을 주고 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없어서 갈 국리를 못 하는 거지 마음속엔 늘 평양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10,000불이 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00불이 있어도 재군에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림도 없더래요, 10,000불 가지고. 다 이게 10,000불 이상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10,000불이 안 판대요. 그리고 이게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사기 어렵고 조금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 한 20,000불 정도 줘야 재군에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뭐 평양에 가는 것만 그렇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이제 간부를 배치하는 것도 다 돈으로 이제 해결해요. 그러니까 간부 사업을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검찰서는 빌로 3만 위안, 그다음 보위부 2만 위안, 보안소 12,000위안 이렇게. 그것도 이제 중심 도시가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또 수도권이 또 다르고 이게 다 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 김일성 종합대학 요즘에 돈 있으니까 15,000달러 하게 되면요. 기본급이 김대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 되면 김제공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최순철 씨? 네. 평양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평양 여자를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네, 대용단에 그 1,000명 제대군들 왔어요. 그 감사하고 뭐 그거 하면서 근데 그게 방직 공장에서 그 1,000명 제대군들 장가 보내야 되니까 그 집단 탄원이라 해가지고 또 그 인원수만큼 내려왔거든요. 1,000명. 1,000명까지는 안 되고 그냥 한 700~800명 정도 내려왔는데 네. 일단은 이 사투리가 틀려요. 어떻게?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 자꾸 우리 보고 웃어요 자꾸. 그리고 우리 말귀를 알아 못 듣더라고요 잘. 이게 사투리를. 맞아요. 신기하다. 평양 여자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뭐 감싸게 뭐 감자 맛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네. 여기 오시라요 빨리 드시라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막 듣는 게 너무 얄밉고 양강도 사람들은 턴이 세거든요. 야 이게 오나 이거 빨리 먹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저 북한 사투리 써서 그 지금 여기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비슷해요. 완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요? 그렇구나. 남희석 오빠가 처음에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왜요? 희석 오빠가 예전에 방송 초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본인은 금강산에 가봤다고. 네. 근데 너무 그 얘기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서 한편으로 씁쓸한 거예요. 내가 더 북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금강산이고 또 평양 갔다 온 사람 막 자랑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평양 갔다 온 거 너네 그러니까 요새 같은 북한에 갔다 왔다는 거에 자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 나라의 수도를 한번 내 마음대로 가보지 못했나. 금강산, 묘양산 있으면 뭐하나 그림의 떡인데 그게 너무 그 현실이 너무 그럼 다양한 거예요. 모든 북한 주민들은 네. 큰 돈을 주고라도 가고 싶어 평양에 하죠. 가서 사는 게 꿈이고 당연하죠. 아니 사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평양은 일종의 궁궐인 거예요. 예, 누구나 가고 싶지만 함부로 갈 수 없는 거. 그리고 TV를 켜게 되면 우리는 눈 뜨게 되면 그냥 돌멩이 굴러다니는 그 도로만 있는데 평양에는 불빛이 화려하고 끝없이 걷고 싶어라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노래가 있어. 끝없이 걷고 싶어라 내 사랑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 이렇게 노래가 계속 나면서 평양의 불빛 그 화려한 그 밤거리들이 나와요. 우리는 앞도 안 보이는데 맞아요. 그런 걸 보고 나도 한번 저런 거리를 거닐고 싶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목표가 있어요. 지방에서 벌고 평양에서 쓰자 네. 돈을. 네. 왜냐하면 이제 평양의 그 자체만으로도 평양 거의 외국이에요. 북한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평양 사람들은 그 외국인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외국인 스타일을 많이 따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평양 갔다 온 언니들 보면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이 완전 변해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깜짝 놀란 게 옷이랑 막 나시 같은 거 입고 이런 거 입고 다녀가지고 거기서 야 역시 평양은 평양이라고 이런 걸 하고. 그러면 만약에 평양 통행증이 없이 어떻게 평양을 갔어? 몰래 갔다. 갔는데 거기서 걸려서 잡혔으면 그 구속되는 거에 벌이 어느 정도예요, 벌이? 평양 가기 전에 갈리역이라고 있습니다. 갈리역. 맞아. 이 갈리역이 왜 있냐면
평양시에 몰래 들어가려다가 잡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집결소로 보내는 구역입니다. 여기가. 거기서 한번 걸리고 살다가 평양 안에서 잡혔다. 네, 잡히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강제 노역형을 해야 됩니다. 아, 참. 아니 자기 나라 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 평양시 거주가요. 그러니까 만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거기는 이제 그 당 조직부라는 데가 이제 있고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인민보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서 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토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검열을 한 다음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예 엄두를 못 내겠네. 못 내죠. 잘했다는 거를 할 때. 그러니까 만불을 낸다는 것은 이런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검토를 해가지고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전 세계에서 자국민이 자기 수도를 못 가는 나라가 그게 어디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 언니가 불법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미성년자 때 고등학교 때 네네. 너무 가고 싶으니까 평양에서 온 이모를 따라서 몰래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평양까지 꽤 거리가 멀어요. 저희는 함경북도 해령이잖아요. 거기서 저 기차를 또 타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를 밤새 갈 때 그 의자 밑에 숨어서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제 그 걸렸어요. 이제 좀 며칠 동안 놀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렸는데 다행히 미성년자니까 그때는 좀 약간 조금 무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보내줬죠. 그러니까 평양 한번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희 집이 유일하게 평양 가본 사람이 저희 언니예요. 불법으로다가. 평양도 못 가고 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데 살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문 열고 나가니까 마음대로 나가래. 그럼 도대체 이 기분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다. 하늘에 올라간 기분입니다. 진짜. 나는 국정원에서 서울을 간다 해서 서울 견학시킨다 해서 서울도 갈 수 있는가? 진짜 서울도 갈 수 있는가? 북한에서 듣기는 서울엔 맨 명동거린 깡패들만 있고 거짓말 웃길거린다 그랬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담임의 그 선생님들 대륙 다닐 때마다 골목길만 오밀해 봤습니다. 거지 있고 깡패가 있는가 해서 진짜. 보니까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모든 생활이 몽땅 정화됐기 때문에 야 한국 진짜 이렇게 좋은 데인가? 내 진짜 잘 오긴 잘 왔는가 하면서도 그때도 우문을 못 풀렸는데 불도 없는 데서 저는 살았지 않습니까? 24시간 불이 안 간단 말입니다. 불을 너무 보는 게 너무 막 그게 너무 흥분돼서 하나원에서 재창 나서 한 주를 연속 매일 밤 자전거 TV를 본단 말입니다. 드라마를. 그러니까 우리 말이 엄마 여긴 정전이 안 돼. 엄마 여긴 정전이 안 돼. 그럼 시다 보라고. 불이 안 가니까 마음 놓고 보라고. 근데 우리는 불이 딱 볼 때마다 봐야 되니까 불이 오는 볼 시간마다 밤 팬단 말입니다. TV를. 그러면 혹시 속아서 산 거에 대한 분노 같은 건 안 생겨요? 만약에 이런 자유가 갑자기 왔을 때.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정작 나와서 어떤 생활해 보니까 아 정말 내 이때까지 썩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막연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전 여기서 이제 그 부산이랑 마산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는 그 주민등록증 꼭 필요한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KTX를 탈 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주민등록증이랑 카드를 줬더니 주민등록증을 다시 그 사람 같은 데다가 내보내고 그냥 그것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그 주민 심사를 해야 합니까 하니까 여기는 그런 데 아니라고 그냥 표만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타가지고 가면 된대요. 그럼 야 여기는 야 저 뭐라니 밀수로 하면 야 그 공안호에 없어가지고 딱 적혔어요. 표검사도 없는 거 아시죠? 예,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 빈자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 올리고 누웠는데 빈자리는 영케 와서 알더라고요. 여기 기차 눈이 달렸는데 어디서 이렇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갑자기 열린 그 자유. 자유 때문에 약간 놀랐던 그 충격이 있었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또 북한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에는 돈 네모, 돼지 네모, 강냉이 네모 있다. 돈 없고 돼지 없고 강냉이 조금 있다. 시인 됐네. 우리 영주 씨가. 좋다. 시인 됐어요. 저거다. 김정은 5주년 북한에는 돈 못 벌고 돼지 기르고 강냉이 먹고 있다. 와, 말 된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5주년 북한에는 돈당원, 돼지당원, 강냉이 당원이 있다. 돈 오, 받고. 우리 송희 씨가 유행어에는 빠삭하잖아요, 북한 유행어에. 네, 그 돈당원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자원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제 당증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돼지당원은 뭐냐면 4월 25일은 우리 인민군대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인민군대 그 군인들 사업할 때 돼지를 한 200~300마리씩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해서 바쳐요. 그래서 바치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증이에요. 그래서 돼지당원. 그리고 강냉이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강냉 옥수수를 많이 사가지고 이제 그 지원하거든요. 군양밀로. 군양밀을 지원하면 당연히 강냉이 당원이 되는 거죠. 최순철 씨 혹시 동네에 돼지당원 형 없었어요? 네, 돼지당원 형님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이 군대 가서 후보 입당을 하고 왔어요. 생활 잘 못해가지고. 원래 군대 가면 정답
후보당 정당이 있는데 네. 정당까지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군대가 도둑질 많이 하고 자유주의 많이 하니까 후보당을 그냥 마지못해 미워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또 직장에서 일 잘하고 또 반장 정도는 출세를 해야 되니까 네. 어차피 입당을 해야 하잖아요. 예. 입당 못하면은 나가서 출세를 못 해요. 그렇죠. 하다못해 반장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장 하면은 그 분배해서 조금씩 이렇게 자기 뜯어먹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반장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에서 대지를 잡았어요. 한 어허. 70kg 정도 되는 거. 네.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그 뇌물로 거의 그 입당해서 지금 반장하고 있다고 그 집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자랑하는 거 지금 봤어. 내 집 가정 배경이 나빠요. 그러자면은 가정적으로 그 누군가 한 명은 입당을 해서리 하다못해 작업반장이라도 출세를 해서 내셔야 돼요. 그 집엔 그게 진짜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임해서 입당을 해요. 그런데 최근 연간에 북한에서는 입당을 하지 않는 게 관건이에요. 토대 좋은 사람들이 입당을 하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왜? 우선 첫째, 입당을 하면은 당비를 내야지 조직 생활이 너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조직 생활을 참가해야 돼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리 당원들은 70살까지 조직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김정일 땐 죽을 때까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70살이 되는데 사회적 일을 못 하는데 고도 생활 이렇게 당비를 가져다 바쳐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간다. 내가 먹을 게 없어 이사를 가지 않나요? 힘들어서. 그러면 당적을 떼자면 2년 동안 쓸어야 돼요. 내가 집을 갔지만 당적을 떼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당하는 걸 굳이 지금 현재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되기 위한 노력하는 양반제. 거랑 똑같은데 지금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옛날 그렇죠. 조선이랑 같은 거네요. 네. 저 아빠가 애국미라고 해가지고 쌀을 1톤이라던가 이렇게 좀 많이 낸 사람들이 이제 당원이 되는 건데 이게 저희 때는 저희 아빠 때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구에서 겨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유행어도 나오고. 백당원도 있어요. 백당원. 백당원은 뭐예요? 백당원도 뭐예요? 백당원은 집안에 누가 백 그래, 있으면 백 그 있으면. 백으로 또 입당하는 거예요. 네. 최서랑 씨. 예, 저는 사실 군사복무 때 이제 편안한 구분대에 있었으니까 편안한 구분대는 입당을 안 시키거든요. 거의 보면 자기가 백이 있어서 입당 번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입당 문건이 올라갔는데 병정서에 이제 그 경제적인 문건을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시멘트를 이제 한 턴을 서대에다 기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입당을 빨리. 시멘트 당원이네. 콘크리트 당원. 예전이랑 좀 다른 게요. 저희 아빠가 때는 뇌물당원이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다 자기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속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순수 자신의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뭐 청년 돌격 때 되게 엄청 어려운 건설 현장에 이번에 사람을 자원해서 받는다 그러면 아빠 같은 경우에 어려운데 일부러 가서 일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이게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죠. 요즘은 그냥 돈으로 다 이제 당원을 살려고 하는 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북한 최대 장마당이죠. 청진의 수남시장 영상을 저희가 직접 입수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5년 차 도대체 그 북한의 장마당 어떻게 변했을지 함께 보시죠. 나 우리 집에서 살고 똑같아. 딱 똑같아. 사람들도 북한 사람 같지가 않네. 그냥 노점상이네. 그렇죠. 난내 집에 계속 갔어. 똑같아요. 시장이. 재래시장이죠. 화장품. 이 메타. 맨날 가지고. 저렇게 생겼어.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다. 그냥 저기. 매대가 기왕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매장. 매대 뭐가 근데 우리나라 70년대도 저랬던 거 똑같아요. 시장이. 주현 씨가 아는 데인가 봐. 그 고향이잖아요, 그 네, 다름없는. 근데 이제 시장 보고 전 너무 감동받은 게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제가 살 때랑 제가 장마당에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매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때 그 바깥에 자전거 보관장부터 그다음 바깥에 있는 장사꾼들 그 자리도 다 똑같고 안에 시장 모양이나 멍땅 똑같아요. 그 굉장히 커요. 예, 커요. 보통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장이 5일장 서거든요. 그렇지. 장이 매일 서는 게 아니에요. 5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서는데 저희는 거기는 6일장
시장이나 같아.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이 생활총화랑하고 그런 여자들 모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은 쉬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쉬고 나머지 나머지 요일은 계속하고? 네, 계속해요. 수남시장을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귤을 네. 까서 거기에 있는 알을 두 알, 세 알을 따로 팔아요. 그게요. 제가 그 맨날 가던 곳인데요. 이렇게 까서 파는 거는 조금 넣고요. 뒤에는 이거 한 조각 먹어보고 한 킬로 주시오. 아, 시식용? 네, 그리고 시식용으로 까놓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두 알에 500원은 몇 알을 얘기하는 아, 그거는 통알 2알. 통알. 500원. 한 개, 두 개. 한 알씩 이렇게 까놓고 시식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를 먹어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안 사면 난리가 나요. 하나를 먹어본 맞지 뭐. 값을 내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한 번 먹고 갔다가 약 먹었어요. 야, 이 갓나 새끼 먹고서 돈도 안 내 가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갓나에다 얼굴이 쌍을 뜨거워가지고. 붙였네요. 네. 그래가지고 막 돈 500원 주고 갔다니까요. 아, 그냥 욕 먹고 그냥 먹고 욕 먹으면 안 돼요? 예? 안 돈 돼요. 안 내고 그게 이거 너무 먹으면? 창피해. 숱한 사람들 단번에 나한테 썰리기 성공되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요. 이게 시장이 좀 신식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신식으로 바뀐 게 그럼 저렇게 바뀐 거예요? 네, 이제처럼 음식도 원래는 땅바닥에 앉아서 소랭이에다 이렇게 넣고 팔던 거를 매대가 매대를 없이 만들었어요. 그냥 땅바닥에서 그리고 먹는데. 옷도 바뀌었어요. 이 음식 파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앞치마까지 다 두르고 그리고 매탁을 다 건설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깔끔해지고 현대화적이 됐어요. 지금 조끼 입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조끼 입은 사람들 뭐예요? 아, 조끼는 필수예요. 조끼 없으면 그 시장관리원이 단속을 하거든요. 근데 조끼가 매대의 그 색깔을, 아니 품목을 나타내요. 만약에 자파라고 쓴 사람들은 초록색 조끼를 입어야 되고 뭐 공호품이면 파란색이나 뭐 가공옷이나 이런 거면 뭐 오렌지색을 입거나 이렇게 그 줄에 따라서 쭉 조끼 색깔이 저게 정해져 나라에다 돈을 내고 허락 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네네네, 맞아요. 이 매탁 주인들이 입는 거예요. 저건 합법으로 하는 거라고 네, 했잖아요. 합법이에요.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어요. 돈이에요. 거긴데서 우리가 매대를 하나 산다면은 도매 자리를 앉는다면은 한국 돈으로 350만 원이에요. 그 자리가. 네. 그리고 장마 내가 이렇게 거기서 파는 매대에 앉아 있다면 250만 원부터 220만 사이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또 중간중간 뜯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소개해 준 사람인데 기본 시장 책임자가 있고 담당 주재원이 있고 보이지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내가 사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못하겠다 하는 여건이 된다면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돈 더 받고. 네, 돈을 더 받고. 권리금이네요. 네, 권리금 같은 거예요. 네. 5주년이 되고 나서 좀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 좀 있을까요? 예전보다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리가 60cm라면 지금 막 48cm 이렇게 쫄가나서 인원수를 엄청 많게 늘어났거든요. 판매원을 많이 늘려졌고 장마당이 커졌어요. 북한 시장의 활성화가 곧 김정은의 재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외부에서 뭐 외화벌에서 들여오는 수입도 있겠지만은 북한 주민들 저렇게 시장에 들여놓음으로 인해서 유니폼 입은 사람한테서 받는 시장세가 있고요. 또는 밖에서 불법으로 또 따로 장사하는 사람한테서 받는 또 시장세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로자한테 한 달 주는 월급보다 5배, 6배의 그 시장세를 받아갑니다. 하루에. 한 달 월급보다 6배 그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 정부로서는 상당한 이익이다라는 거죠. 장마당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인지 우리 한송이 씨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미니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정은 정권 5주년, 북한 장마당에 수지 모델이 떴다. 여러분, 장마당 아시죠? 네. 장마당 압니다. 네. 최근 북한 장마당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수지 모델이 떴다고 합니다. 이 모델이 과연 뭘까요? 수지 모델. 수직급 모델 아닐까요? 아, 이쁜 모델? 아니 장마당에 네. 생각나. 장마당에 우리도 왜 어저께 뭐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사람이 호객행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호객행위. 호객 모델. 수지 모델이 네. 그 장마당에 상품 선전하는 이게 호객행위하고 막 이거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서비스 3만 원에 양주, 맥주. 수지가 안 세병. 맞지. 안 그러면 왜 요즘 애 넣어가지고 뭐 춤추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는 거. 아, 풍선. 풍선 그거. 아라 씨가 잘하네요, 아라 씨.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와서 그거 봤을 때 어땠어요? 완전 신기했어요. 주소 앞에. 그 안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과연 뭘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바로 마네킹입니다. 좀 비슷한 게 없나? 네. 수지가 왜 마네킹이 됐지? 왜냐면 북한 말로 수지 모델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 막춤 너미 하는 그런 미스의 수지가 아니라 그 비닐 수지로 만든 그런 모델이란 소리예요. 합성수지. 합성수지. 예, 합성수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뭐라니 북한에는 이렇게 막 여기처럼 이렇게 막 인형 애기를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예쁜 몸매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비닐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수지를 이렇게 만든 그런 모델이라서 마네킹. 예, 그 모델 보고 수지 모델. 그거를 그럼 직접 만들어요? 비닐 녹여가지고? 그럼요. 북한이 얼마나 소재가 좋았었는데요. 최소령 씨, 북한 장마당에서 수지 모델 본 적 있어요? 네. 오, 이상 진짜? 봤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돼서 오니까 이미 전에 아마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장마당에서 이제 남자들 옷 같은 거는 이제 안 하는데 여자들 옷은 이제 가슴 부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제 가슴 부위에 그 옷 태가 나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제 그 눈이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그다 옷을 입혀놔서 쫙 걸어놔요 이렇게. 아, 전신이 아니고? 네. 근데 전신 모델도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전신 모델이 있는데 머리만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네. 근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패션에 되게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무섭더라. 근데 그게 이제 한류의 영향도 많다고 봐요. 제가 살던 그 수남시장 원래 크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수남시장이 공업품 시장이 크게 건설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 기성복을 팔아요. 근데 이게 모델이 없으면 옷을 못 팔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땅에다 접어놓으면 안 사요. 이렇게 몸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걸 몇 개씩 사가지고 옷을 다 이렇게 모델로 입혀놓거든요. 근데 이게 비닐이라 이렇게 가식 다니다가 겨울이면 딱딱해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반찬 걸로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희는 그 인대라고도 부르거든요.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인대라는데 맨 부상병 인대들이 가득하거든요. 가끔 옷을 이렇게 손님이 입어보겠다면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델 보면 아주 부상병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겨요. 그렇게 씌워놓은 거 보면. 근데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실제 우리 마네킹하고는 너무 다른 재질의 비닐로 그냥 이렇게 굴곡만 만들어서 이렇게 대충 해놓은 거네요. 네, 여자들 이렇게 몸매 살게끔 해놨어요. 북한 그 이제 그 수지 모델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북한 말로 보천번 정도에 한 2번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일명 말하면 그 약간 지나가다가 딱 보고서 사람들이 야 저거는 완전 전쟁 6.25에 한 몇 번 참가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렇게 훈장 몇 개째. 저희가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수지 모델 같은 게. 근데 저희 딱 탈북하자마자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야 되니까 브로커들이 저희를 데려간 게 연길시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삐까뻔쩍 하더라고. 옷들이 그냥 쫙 걸렸고 야 신기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가다가 제가 간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내밀고 뚝 보니까 이 그 공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탈북자가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는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또 굳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날아갈 텐데 이 사람 왜 이래 지금 떡 볼까 마네킹이 딱 이러고 처음 봤어. 처음 봤어요. 놀라지 처음 보면. 진짜 놀랐어요. 이제 나진에 이제 그 중국하고 좀 그나마 중국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제 나진에 갔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옷 매장 같은 데는 이제 한국처럼 이제 전신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 처음 봤어요. 아 이런 것도 있네. 되게 신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가서 이제 그 남자 옷 매장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키도 엄청 커요. 막 거인 같은 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눈이 막 이만해가지고. 너무 날아가요. 저 무슨 사람 날 저렇게 많이 쳐다보지 무섭게 이빨빨 지나가야죠.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거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예요. 인형. 그 인형을 뭐라 그래요? 몰라요. 외국어로 세 글자. 마이키? 마이키 아니고요. 비슷해요. 마이키? 마이키 아니고요. 비슷해요. 마네킹? 네, 마네킹 비슷하죠. 예. 은하 씨.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이런 마네킹이 없었고 사람 모델이 있었어요. 이렇게 옷을 만들어 더 무섭다 야. 저희 집에는 사람이 입고 있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옷을 갖고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매대 같은 데 널어놓고 팔면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몸매가 예쁜 여자 몇 명을 좀 고용을 해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옷을 입혀놓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 그게 문화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옷을 판매하는 모델이구나 하고 그 여자를 따라와가지고 옷이 마음에 든다고 상가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마네킹이 나온 거는 약간 한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북한도 마네킹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데는 그런 모델이 없고 사람들이 장마당
장마당에서 이제 물건들을 각종 가지가지 그저 여자 옷 남자 다 한 사람이 구루마에다 싣고 장마당 이렇게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 구루마 위에다 이제 매대 넣고 구루마 그럼 앞에 자기 매대니까 쫙 펼쳐놓고 여자 옷대로 남자 이렇게 다 순위별로 이렇게 탁탁탁 엎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 비슷하니까. 그다음 다 중국 상품이란 말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실내들어 단체복 입는다면 이번에 성금복이 추세다면 거의 다 그 성금복 단체를 쭉 개가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뭐 실내 들어서 이번에는 간복이 군관들이는 그런 간복이 추세다면 또 간복 사이즈가 다 비슷하니까 모델이란 게 없습니다. 거기서 또 자기 호텔에 맞춰서 쓱 뽑아가지고 싸가지고. 아니 그 그다음 집에 끝입니다. 사갖고 왔다가 작거나 크면 어떻게? 환불 안 돼요. 환불 안 돼. 안 바꿔줘? 안 돼.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이 왜 이게 통하냐면요. 원래 북한이 이게 우리 옷도 다 배급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팬티부터 시작해서 사이즈 똑같고 팬티 사이즈 똑같아요. 아버지가 뚱뚱한 날씨라도 그냥 주는 대로 입어야 돼요. 그냥 배고니까 그냥. 배급제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옷에 장마당에 맞춘 가도 거지. 사도 사는 그냥.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그 아버지 팬티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줄거가지고 치마 바지를 입고 유치 학교 나왔더라고요. 여자애가? 예, 그 깜짝 놀라서 리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단해요.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옷을 못 입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옷을 입어보는데 탈의실이 따로 없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그 매대 앞에서 그냥 바로 이제 입어보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네, 바로 거기서 입어보고 이제 어떻게 하겠나? 맞으면 자기 허수에 맞게 싸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가장 가격대가 낮은 옷들은 누워 있어요. 가격대가 높은 옷은 서세 있어요. 시야져 있어요. 네. 아니 그래요. 딱 시야져 있거든요. 그래 난 돈 좀 있다. 가격대가 있는 거 있겠다. 시야진 거 쭉 봐요. 그래 야 이게 괜찮다면 내가 3번 거진 입어봐요. 그 어떤 사이즈 맞게 내 취향에 맞게 3번 거지. 4번째부터는 안 돼요. 짜증내요. 3번 거지 완벽하게 골라야 돼요. 근데 이거 비싼 옷일 때는 10번도 이거 20번 이거 다 입히게요. 제가 겨울에 이렇게 동복을 사 입는데 동복은 비싸거든요. $200 내지 이상 하는데 그런 옷은 내가 이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이즈 안 맞잖아요. 어디 가서 또 맞는 거 또 가져다 또 입혀놓고 끝내 사람이 사게끔 딱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막 욕해요. 입어보고 그러면 옷을 샀어. 사는데 안 해봤더니 상표가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야. 바로 입지 마.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있어요. 단속해가지고. 중고매대 봤는데 그 저 뭐라는 신제품은 안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 밀수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그 중고 뻘들이 넘어와요. 그러다 이제 보면 그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썼는데 딱 그 아줌마들이 이제 그 뭐이란 이제 보아하는 아저씨들이 그거를 이제 보고서는 자기네 다 뺏어서 자기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새까만 그 이렇게 먹칠하는 그거 있잖아요. 연필 그걸로 메디아 코리아는 쏙 지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면 보안원들이 와도 안 춤으로 지어도 안 지어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 못하고 그냥 해요. 한국에도 인기가 많겠네요. 자, 마네킹을 알아보다 보니까 마네킹이 없을 때는 사람이 직접 입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 5년 장마당에 불었던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만갑의 똑순이 이쁜이 정은수 씨 문제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미니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김정은 정권 5주년 북한 주민들의 장마당 필사기는 네모 감별법이 됐다. 김정은 정권 5주년을 거두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네모 감별법은 장사할 때 필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우스포 오빠들 네모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진짜 가짜. 그렇지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짝퉁 감별법. 뭘 짝퉁 뭘? 저도 어렸을 물건 때 같은 거 이렇게. 청바지 같은 거 사면은 이 안에서 이게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빨간 도장이요. 그게 있으면 진짜고 그게 없으면 가짜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제가 정답을 공개해드릴 텐데요. 정답은 바로 중국 돈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돈이 워낙 유저 지폐가 많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너나 나나 다 이렇게 유저 지폐를 이렇게 찾는 그런 달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철현 대표는 어떻게 된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원래 위조화폐를 국가적으로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초기에 이제 북한의 간부들이 중국에 나가서 그걸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또 중국이 엄청 풀렸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게 수요가 북한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내부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 가짜 위안화를 잘못 사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이 상인들이 그 가짜 위안화를 감별하는 방식을 각자 개발해가지고
이걸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못 발견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피해를 보니까. 중국 갔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밥값을 냈는데 뭐 몇백 원 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받아 연애.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북한에서 최근에 장마당에서 한 90%가 중국 돈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국 돈으로 다 사고 팔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물건이 다 중국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안 돼서 물건을 받아올 때 중국 돈을 주고 받아오거든요. 근데 내가 북한 지폐를 받으면 이 돈 시가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러면 잘못 받으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판매할 때도 중국 돈으로 판매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판매자들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가면 뭐 현금이면 싸게 준다는 소리 하잖아요. 북한에서 도는 말은 중국 돈으로 주면 싸게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돈을 일부러 다 가지고 시장 보러 가요. 아니 무슨 그래? 네, 그래서 중국 돈을 사는데 이게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만의 그 감별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처럼 하늘에다 비춰보고 하는데 지금은 감별하는 기계도 있고요. 이런 요만한 연필처럼 생긴 기계도 있는데 손으로도 이렇게 만져보고 아는 것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 질부터 달라요. 손에 또 쟀는데 감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방법은 그 머태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머태똥이 이게 깃이 이렇게 작은 이렇게 떠들떠들한 게 있어요. 손으로 그거 재보면 가짜는 무조건 없거든요. 직선이에요. 그럼 그게 지금 그 수남시장 거기도 전부 다 그 중국 돈으로 다 네. 이렇게. 아니 뭔 저는 나라가 뭐 그래? 지갑 안에 중국 돈밖에 근데 없었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국의 화폐를 그 기피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김정은 정권 처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화폐 개혁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돈 자체는 신뢰가 없대요. 종이지 그래서- 종이. 네, 그래서 아예 북한 돈을 돈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쓰레기 취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국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내 손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괜히 손에 들어가니까 국가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은행 인출기에 들어가서 돈이 채워져 있으면 이게 가짜나 뭐 나 이렇게 진짜한 게 갈려지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회사한시 어디에나 다 있어요. 돈 됐고 여기로 말하면 뭐 한열 장사꾼들이 있는데 기본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품을 사는데 안면식 있다는 사람은 40%를 줘요. 100위안을 주면 40위안을 줘요. 그런데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22위안을 주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그래. 22위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돈 장사를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돈 주기 때문에 무슨 만위안에다가 한두 장씩 끼어요. 그게 바로 버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아까처럼 얘기한 게 정답인 게 뭐냐면 이 돈이 돌다가 은행으로 들어가면 빨리 걸러지는데 은행을 안 들어가고 계속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 없어요. 사람끼리 들어가서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봤자 못 나오니까 북한 은행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걔 돌리는 거지. 지금은 개인이 그 은행에서 한 그 don금 사기 있잖아요. 그거 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뭐 진짜 정품을 몇 장 넣고 안에다 넣었다가 저리고서 싸대기 맞아요. 이게 지금 중국이 하나가 뭐 이제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이 됐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사실 가짜 돈에 대한 그 경계가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내에서는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자, 이번에는요. 장마당에 생긴 놀라운 변화 이뿐이 아닙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밀주, 남한상품, 매춘 이런 것들을 이제 장마당에 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북한의 호객군이 그렇게 즐깁니까? 고객분은 정말 소힘줄이에요. 딱 들어붙으면 그 고객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요. 장마당에 생긴 놀라운 변화 이뿐이 아닙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한 돈주들은 장마당에 네모 세운다. 힌트를 드리면요. 요즘 장마당에 등장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지 사장. 오, 그렇더라고요. 그렇던데. 장이 장마당이 뭐 필요한? 아니 저거 세우겠다. 아무리 장이니까 네. 돈주들이 자리세. 자리세. 그럴 수도 있죠. 자리세를 자리세 받는 받는 사람을 사람. 세운다. 자, 무대가 정답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돈주들은 장마당에 세운다. 이제 생겼구나. 와, 이게 점점 자본주의화 되네. 호객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게 앞에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부르거나 뭐 전단지를 주거나 아직도 하는데 바닷가 가면 많이 있어 네, 우리나라도. 그런데 호객행위 많이 하죠. 북한 장마당의 호객군은 어떤 일을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장마당을 운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주, 뭐 남한상품, 또 이제 뭐 매춘, 뭐 이런 아주 불법 행위들이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장마당에 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예. 호객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고객이 있으면 몰래 데려다가 이제 안내해주는 이런 호객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시장에서 이걸 달리기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끼리 통하는 게 달리기라고 해요. 근데 이 달리기가 중기 달리기가 있고 옷 달리기가 있고 품목마다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시장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이 테두리에 여자들이 쭉 아줌마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중기 목록을 이렇게 써붙여요. 냉동기, 세탁기, 중폭기, 뭐 태양열, 무슨 액전 TV에서 이렇게 딱 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원래 중기랑 살게 있어서 지나가는데 아재 우리 집에 중기 사 해가지고 안 사요 하는데 그냥 보고 가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보기만 뭐 어때 하고 갔는데 가니까 집안이 이렇게 큰데 중기가 쫙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중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찾는 게 뭐냐 물어봐가지고 전 액전 텔레비하고 이렇게 그 태양열 측전지 사야 된다고 하니까 가격별로 쭉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사게끔 딱 붙잡고 설명했는데 그게 그 설명에 안 살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무서워서 사는 건 아니고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서 달달하게. 설명에 진짜 헐가닥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TV랑 다 샀어요. 그리고 이 허객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매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제한돼 있는데 장마당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집안을 가게로 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상품을 다 장마대 두고 이제 그런 허객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쥐어서 내보내고 이제 손님을 데리고 오면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고객꾼은 정말 소힘줄이에요. 딱 들어붙으면 그 고객이 절대로 안 나, 안 나. 무조건 얼려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만약에 TV가 한 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리 그 자리에서 50만 원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들고 가서 자기 값을 다 받아요. 그만큼 최순철 씨, 그만큼 아주 강해요. 북한의 호객꾼이 그렇게 즐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최주현 씨가 미니 퀴즈로 김정은 정권이 이 탈북자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문제 주시죠. 네, 제가 미니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내모로 탈북자를 잡는다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그 북한 주민들한테 탈북자를 잡으면 이것까지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것은 뭘까요? 당원증. 당원증. 아니야? 박은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핸드백? 술. 아니, 술? 미남. 돈? 아니야, 돈 아니야. 돈보다. 잘생긴 정답 사람. 확인하겠습니다. 에이, 네, 정답은 북한 김정은은 돈으로 탈북자를 잡는다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탈북자를 잡으면 돈 준다고. 최고로 500만 원까지 준다고 현상금. 발표해서 현상금. 돈을 안 주면 누구도 신고를 안 해요. 내가 봤는데 나한테 얘기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근데 네. 물질적인 게 따르면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정법을 쓰는 이럴 것 같아. 잡았어. 500이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500 받고 1000. 풀어줘. 놔주죠. 탈북시켜주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 탈북자를 막는 건 북한 정권의 생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국정경비대 군인들이 돈을 받고 막 넘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네 돈을 받되 신고만 해라. 그리고 돈 받는 거 용서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현상금까지 이제 걸고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이제 탈북자를 막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까지 쓰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500을 진짜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준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 한국 돈으로? 예, 그거 아니 한국 돈 아니죠. 북한 돈으로 500만 원. 아, 그럼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이? 이게 아마 한 1,000불 정도 되겠죠. 100만 원? 100만 원? 네, 100만 정도. 그래도 맞네. 줬다가 무슨 빌미를 해도 다 그러면 중성회장고 세금을 90% 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없죠, 북한에는. 아니야. 충성의 자금을 빼갈 거야. 아니면 너도 같이 탈북하려고 그러다가 너 변절한 거 아니냐 이러고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뭐 약간 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받았다고 누군가가 해야 또 그렇지. 신고를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안 믿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더 못 믿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탈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건데요.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국경 경비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카바비는 받아라 받고 이제 그거 하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한번 탈북을 하다가 보이부한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좀 카바를 서달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경비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고서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압록강에 딱 뛰어든 그때 이제 잡은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뭐 가족들이 다 중앙당에서 한 자리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말한 그 사건 때도 저가 있었는데요. 그 군인한테 이제 돈도 받고 그 사람을 신고해서 신고한 대가로 군사복무 하는 이유가 입당을 하고 맞아요, 대학교 입당.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군인한테는 화산 입당을 시킨 거예요. 이제 워낙 큰 임무를 신고했으니까 그래서 입당도 하고 이제 대학교 추천서까지 네, 받을 예정이라고. 아니 근데 꼭 탈북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송희 씨 뭐 포상금 제도 같은 게 원래 있나요? 북한에서 포상금 제도는 저는 전혀 들어못 본 제도예요. 왜냐면은 그치. 일단은 포상금이란 자체는 뭐 이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국가에서 나한테 이렇게 포상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상 제도는 하나도 없고 그 국가에서 계속 뭐 내라고 하는 제도는 있지. 저 포상 제도는 내라고. 숫자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진짜 김정은이 정치를 잘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헷갈릴 때 많습니다. 최윤철 씨, 이게 지금 이러면 탈북하기가 더 어렵겠어요. 감시당하고. 어렵지. 8월 달에 집에다가 집하고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탈북한 이후로 저희 집은 낮과 밤 그냥 주야로 그냥 감시받고 있대요. 그 감시 속에서 일단 어머니가 빠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 어머니가 일도 더 열심히 하신대요. 직장 일을. 그리고 돈도 제가 있을 때 같이 안 쓰고 일부러 앞에 매대집에다가 한 10만 원 정도 외상을 달아놓고 돈 못 쓰는 것 같이. 그리고 혹시나 누가 지나가다가 집에 아들은 어떻게 됐대요 하면 일부러 나를 욕한대요. 전 불효자식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시를 피한다고. 막 아니 나는 이게 너무 북한이 힘들다고 너무 이게 최윤철 씨도 그렇고 이렇게 고위 간부도 아니고. 네. 아니 그걸 뭘 나는 그게 약간 좀 불안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주변 그러니까 이제 단장한테 하는 거 아니냐. 국가 붕괴라는 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분란이 이게 전국으로 확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 국경이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이게 탁 터지게 되면 그 영향이 내륙으로 확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아주 예민하게 지키려고 이제 하는 이유가 이 자그마한 불씨가 내륙으로 번져가지고 체제 붕괴로 갈 수 있다. 이걸 가장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지역을 하나 꼽는다면 예를 들어서 무산이 됐건 해산. 제일 유망 지역이 양강도 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 지역이 워낙 이제 반동들이 많아가지고 반동들이 한때 이제 김정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해산시 청년들이 없어도 사회주의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주도 좋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해산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얘기네요. 완전 엄청 깼어요. 깨어있죠. 완전 깼어요. 그게 왜 깨어 있는지 아세요? 왜요? 고난 행군 때 배급을 제일 먼저 끄는 데가 양강도 해산 환경북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에 국가가 동케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다양한 머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어 있게 된 거예요. 해산시로 파견되는 이제 고위 간부들 있잖아요. 건멸단을 보내게 되면 이 건멸단이 한 달 후면 다 뇌물로 매수돼가지고 다 맞아요. 바뀝니다 이게. 여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건멸단을 파견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해산시는 진짜 지금도 아주 골칫거리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 맞아요. 입장에서. 탈북자들이 탈북을 올 때 두만강으로 오거나 뭐 이렇게 두만강 지역이 뭐 해령, 무산, 뭐 그다음 샛별, 그다음에 양강도 지역 해산 쪽으로 오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이렇게 만약에 뭐 김정은이 지시가 내렸다 하게 되면 다른 두만강 지역, 함경북도 지역은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탈북자가 내 가족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능한 선이 어디니? 해산선밖에 없다. 장백. 예. 해산은 전국이 국경 지역이 다 멈춰도 해산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탈북할 때는 저는 한국에 친척이 없잖아요. 이제 엄마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누구 날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제 힘으로 이제 탈북을 해야 되는데 뭐 돈도 없고 뭐 어떻게 길도 모르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아는 언니가 한 명이 나서서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탈북 비용을 그 북한에서 해령에서 직접 내고 오면 한국 돈으로 400만이면 강을 넘겨주겠다. 인민비로 2만 원이면 누구든지 강을 넘겨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려면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것도 300만 해가지고 700이면 올 수 있는데 이제 직접 북한에서 돈을 못 내고 한국에서 또 친척을 끌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강비는 800에서 1000을 올랐대요. 탈북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다 합치면 진짜 싸서 1300만이고 이제 다 합치면 막 1800도 내고 막 그렇게 올랐어요. 강력가서 좀 아프기도 해요. 이렇게 뭐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사람 하나가 대한민국으로도 올 수 있고 몇백만 원이면 또 어디를 갈 수 있고 그럼 천당과 지옥, 지옥에서 천당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진짜 좀 놀랐습니다. 제가 넘어올 때는 제하고 아들이 둘이 같이 왔으니까 2,400만 원 냈단 말입니다. 2,400만 냈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는 산꼭대기니까 우리를 찾느라고 북한 사람이 저리 우리 집에서 와서 그 사람들 같이 우리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300만을 여탄하니까 600만 좀 더 줬다는데 그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어저께 우리 그 하나 같은 동기생이 전무이 부럽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얘가 요즘에 중국 갔다 온 게 너무 경계가 심하고 국경 와해 봉쇄해서 사람을 6명 오겠다 해서 6명 목표하고 간 게 2명밖에 못 데리고 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게 재고 얼마야? 내 어저께 물어보니까 1,800만. 한 사람당 1,800만. 그런데 그게 지금 난강도 값이고 한북도는 더 비싸다는 게란 말입니다. 지금 값이 더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왜 비싼가 하면요. 그러니까 경비대가 이제 만약 그 불법으로 돈을 받고 탈북자를 넘기게 되면 걸릴 경우에 과거에는 그냥 이제 뭐 수용소 보내거나 이제 뭐 이렇게 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현장 처형을 시킵니다. 군인들을. 무조건 쏴주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탈북자를 넘겨주는데 내가 걸리면 죽으니까 일단 돈을 많이 받아놔야지 내가 목숨값을 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탈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정권이 하나의 머리 쓰는 어떤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탈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기다 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불만이 더 쌓인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죠. 중국 정부가 이제 UNHCR이라고 하는 유엔 인권 난민기구, 이 난민기구의 조건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용만 시키게 되면 비용은 확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걸 막고 있고 또 북한 보위원이 그것도 막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사실 탈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2016년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5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2017년 예상했을 때 이소연 씨 어떨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아마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변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들도 엄청난 변화를 꿈꾸긴 하는데 체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또 그 속에서 탈북자들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악순환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김정은 체제는 그에 대한 것으로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도 압박하겠지만 또 북한 주민들도 억제는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 북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충돌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부딪히면서 최악으로 가는 경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 계획 경제의 틀 속에 있는 북한의 그 간부 세력이 상당히 궁핍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시장에 빨대를 꼽아서 돈을 뽑아 먹어야 됩니다. 네. 근데 시장 세력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17년도는 이제 계획 경제 북한 지도부 세력과 이 시장 세력 간의 아주 국렬한 생존 투쟁이 아마 벌어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핵 문제지만 대내적으로는 이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문제가 때문에 될 것이다. 북한의 핵을 만들고 자주 국방이 강해지고 미국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막 이런 거라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선전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당시 살았을 적에 북한에 살았을 적에 내가 정말 북한이 내가 여기 사니까 우리나라 강해진다. 우리나라 더 강국이 된다. 이런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도 혹시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적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옛날에 우리는 있었어요. 있었지. 제일 먼저 우리가 있었어요. 진짜 우리 이러기 때문에 미국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남성 결해도동들도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요. 그 고난 행군이 한 몇 년인가 했는데 또 강행군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강행군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끝이 없고 그런데 계속 하늘에다 대고 미사일을 쏴 올리니까. 야, 우리 사람들이 다 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가고 그 이후도 몇백만 명이 죽어 나갔어요. 네. 그런데 계속 쏴 올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핵미사일인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젠 다 알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 북한을 지켰지만 지금은 아니다. 자기를 위한 미사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제만 날아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김정은 정권 5주년을 맞아서요. 오늘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겪은 탈북 미남 미녀분들과 함께 오늘 김정은 정권의 그 변화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남북 모두가 올 수 있는 방송 이제만 날아. 이제만 날아. 이제만 날아. 동희 씨는 소녀시대를 보고 전민우 전 대장은 바람둥이를 보고 주찬양 씨 이분 어때요? 이분? 네, 대장군 잘 봤습니다.
김정은 정권 5주년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가 혹시라도 김정은 정권 10주년이 됐습니다까지 하면 어떡하나라는 끔찍한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만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